외대부고, 뭐 상상고, 대원외고, 이제 국제고에서도 이제 청신국제고 위주로 먼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치원에서 아이들 이제 신동무사님은 이제 고입 이제 친구들 했던 친구들이니까 고입에 대한 담당을 해주셨다고 하면 저는 이제 대입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김신지 원장이라고 하고요. 제가 대표님 이제 바톤을 받고 대표님 전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 저는 지금 이제 학생들이 바로 이제 입학을 해서 학교에서 이제 있을 수행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활동이 있는지 다 학교를 소개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좀 저희가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해서 많은 아이들이 간 외대부고, 뭐 상상고, 대원외고, 이제 국제고에서도 이제 청신국제고 위주로 먼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도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토목자사 이제 프로그램 중에 외대부고 이제 특색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론 어머님들께서 좀 있으면 다 OT 같은 거 이제 학교에서 하면서 책자라던가 학교에 이제 안내를 해주시긴 할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특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학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창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대입을 하다 보면 그나마 이제 입시를 준비했던 친구들은 학생부를 봤기 때문에 창체다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대부분 일반고 친구들은 본인이 생기부를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가 창체인지, 뭐가 진로인지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친구들은 이제 알아들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우선은 외대부고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창체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이제 유레카 리서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유리프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아이들이 많이 하는 과제 연구예요. 예전에 이제 혹시 언니 오빠들이 있다라고 하면 옛날에 ARC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연과학 친구들이 연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인문사회 아이들도 다 하는 거고요. 데이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책 같은 걸 읽고 거기에서 탐구하는 거. 이것도 이제 필수적으로 아이들 대부분 하는 거고, 이 스콜라포디움이 약간의 아이들의 이제 선택상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참여를 해서 약간 학술제 비슷하게 하는 활동이고, 이건 이제 개인별 세특이라고 해서 중학생 친구들은 아마 개인별 세특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 세특이라는 게 우리가 학생부를 보면 처음에 창체라고 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 뭐 이렇게 있죠. 예전엔 봉사활동도 있었지만, 근데 교과 세특이라고 하면 교과 이제 전체 성적과 함께 밑에 이제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교과별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능력치를 이제 좀 나타내준 활동을 이제 써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교과의 마지막에 아무 교과명이 없이 뭐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이제 수업량 유연화라는 수업으로 많이 해요. 일반고들도. 그래서 뭐 청심이라던가 상상고도 수업량 유연이라고 해서 교과 연계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해요. 근데 외대 시험을 개인별 세특에 넣는다던가 학년별로 약간의 이제 항목들은 좀 변하긴 해요. 예전에 스터디가 이제 개인별 세특에 올라갔다가 지금 좀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별 세특이라는 데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부분은 누가 담당을 하냐? 이 부분은 대부분 창체는 담임쌤이 대부분 하세요. 동아리를 빼놓고. 그래서 개인별 세특도 학교에 있는 활동을 아이가 하고 나면 그런 거 이제 개인별 세특에 선생님께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심화연구 스터디, 요거 이제 외대부에서 많이 하는 아이들 스터디 조직을 해서, 예전에는 자율 동아리라고 해서 물론 지금도 있어요. 근데 자율 동아리가 몇 해 전부터는 이제 30자로밖에 넣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활동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자율 활동을 했다라는 걸로밖에 표현이 안 되다 보니 이제는 스터디를 좀 만들어서 너가 학교 교과에서 이수할 수 없는 것들을 아이들과 모집을 해서 스터디를 하고 거기에 연구하는 어떤 활동들을 좀 해라라고 해서 이제 이런 스터디 그룹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창체에 들어가는 활동이 이제 외대부고의 대표적인 창체 활동이 돼요.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한국사 이제 물론 다른 학교도 한국사 되게 많은데 외대부고에서 수행평가 약간 이게 좀 까다로워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원사료를 막 번역해서 하는 활동이라던가 이런 자료를 찾기가 좀 어려운 이런 한국사 수행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도 이제 개별 과제탐구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올해 1학년 예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각각의 활동들을 본인이 좀 본인과시켜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목자사과 일반고랑 참 다른 거는 일률적인 주제를 주고 이런 수행을 해라라는 것보단 대부분 그런 대주제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조금은 선택을 해서 본인 진로나 본인의 관심사에 좀 맞게끔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나오는 게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학생부에 잘 반영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외대부고에서 이제 대표적인 자기평가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진로 활동.
이제 창체 부분의 일부예요. 이제 자기 성장 보고서라고 해서 여태까지 했던 활동들을 여기 위에 있는 보시면 이제 소크라틱 다 나와 있잖아요. 1, 2, 3, 4. 여태까지 했던 활동에서 선택을 해서 요 안에 이제 적어라. 본인이 했던 거.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본인이 어떤 내용을 했는지 내용을 적어서 이제 제출하면 선생님께서 이제 그걸 참고해서 이제 학생부에 좀 반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도 이런 식으로 자기평가서 받는 학교도 있고 안 받는 학교가 좀 더 많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예시예요. 자기평가서 이제 수학 부분에 이제 양식이어서 아이들이 이제 리로 같은 거에 아이들의 여태까지 했던 활동들을 정리해서 이제 제출하는 수학 양식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수학 참여해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뭐 문제풀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솔직히 외대부분 대부분 1학년 아이들 수행해요. 그러면 2학년 아이들도 이런 수행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 이런 자율탐구를 하라고 처음에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평가서를 낼 때 자기평가서를 쓰면서 선택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본인이 예를 들어 수학적 탐구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여기에 낼 게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얘는 없이 나머지만 적히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뭐 저 부분이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교과 심화를 해가지고 잘 나타내면 그것도 잘 나타내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포트폴리오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서 그런 내용이 좀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생기부가 좀 풍부하면서 심화학습 과정을 좀 드러낼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평가서 예시. 그래서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자기평가서가 이래요. 일반고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교도 이렇게 줄줄이 쓰게 돼 있어요.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정리를 하고 그 중에 이제 약간 특성이 있는 게 심화 탐구했던 내용이 있으면 써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세특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는 걸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것도 내가 막 활동을 안 하고 막 써서 낸다고 선생님이 반영해 주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좀 미리 준비를 해서 나타내면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상고. 상상고도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제 아이들 대부분 참여하는 거. 그래서 셀 활동이라는 거는 이제 뭐 팀별 과제연구 프로그램이라고 요즘에 이제 개인별적으로도 하기도 해요. 학년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거 교과랑 약간 연계를 한다던가 이런 활동을 해서 셀 활동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필수로 하는 게 이제 양서 읽기예요. 그래서 약간 심도 있는 도서를 읽고 그거에 대해서 좀 발표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창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개인별 세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 창체가 아닌 개인별 세특이 따로 500자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교과로 본인이 배웠던 교과들 중에 융합을 해서 탐구를 하는데 어떤 일반고들은 솔직히 이 교과 융합이 배웠던 교과에서만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리고 배웠던 교과에서도 어떤 특정 내용에서 융합해서 해라 이렇게도 하는데 솔직히 상상고나 뭐 청심이나 일부 학교들은 솔직히 교과 융합만 되면 되지 내가 배운 교과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준수를 하긴 해야겠죠. 그래서 교과 융합 프로젝트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상고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명사초청 특강. 명사초청이라는 게 이제 여러 명사들이 와서 이제 특강을 듣는데 이걸 아이들이 좀 선택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실제로 1학년들은 처음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거는 다른 학교들도 명사특강 있으면 마찬가지긴 해요. 다는 아니지만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명사초청을 듣고 나중에 본인이 개별적인 보고서를 낸다던가 발표를 하면 많이 수용을 해줘요. 근데 실제로 상상고에서 이게 많긴 하지만 창체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개조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개조식이 된다라고 하면 중요한 내용들은 좀 빼달라고 하고 너가 했던 이런 주요 내용을 좀 선생님한테 반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라고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이 명사촉정 특강도 솔직히 학생부 종합종에서 비교과라고 하는 거는 내가 들은 거라던가 이런 걸로는 비교과로 큰 효과를 보진 못해요. 그러니까 비교과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수강을 했거나 뭐 예를 들어 아이들이 대부분 하는 게 뭐에 참여를 했어. 참여한 것도 물론 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걸 참여하거나 특강을 들었을 때 본인거화 시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교과로 효과를 보는데 그럼 본인화 시키는 건 결국은 이런 특강을 듣고 본인이 좀 더 연구를 해봐서 보고서로 제출한다던가 아니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한다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을 해주다 보면은 창체에 조금 풍부해져요. 그래서 솔직히 외대부고는 프로그램 자체가 딱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글자 수가 어떻게 보면은 딱 맞춰져 들어가는 경우가 많긴 한데 상상고 친구들은 처음에 막 정신없고 쌤이 잘 뭔지도 모르고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창체를 뭔가 정리를 하다 보면 한 건 많은데 뭘 넣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생각보다 활동이 좀 빈약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이들한테 너가 들었던 명사촉정 특강 중에서 약간 특강 내용에 좀 관심이 있어서 너가 개별적으로 탐구해서 보고서를 낸다라던가 발표를 할 수 있는지 담임쌤한테 한번 여쭤봐라. 그래서
그렇게 여쭤본 다음에 아이들의 피드백을 받아오면 저희가 이 명사 초청 같은 것들을 연계해서 주제 추천을 해주게 돼요. 그럼 그런 것들이 좀 창체에 반영이 되면 1학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세특이 워낙 적기도 하고 1년 과정이잖아요. 아까 뭐 2, 3학년처럼 1학기, 2학기 있는 것도 아니고 교과목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 예를 들어 뭐 자연과학 친구들은 예를 들어 통합과학이야. 그럼 통합과학의 1학년들은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다 들어오세요. 그럼 예를 들어 물화생지 선생님이 500자 세특 각각이 4분이 나눠서 쓰게 되면 한 120자 쓰잖아요. 한 130자. 그럼 그건 정말 되게 적거든요. 2줄도 안 돼요. 그럼 그런 내용으로 만약에 이제 속지 않고 다 넣는다라고 하면 개주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활동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학년 과정이 아니야. 1년 동안 한 과정이야. 너무 많다 보니까 교과 세특은 솔직히 그냥 학교 교과에 좀 맞춰서 좀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창체는 그나마 좀 자유롭잖아요. 교과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창체를 1학년들은 좀 많이 챙기셔야 돼요. 1학년들의 교과 세특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심화적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조하셔서 상상고 친구들이 있는 경우에는 명사 초청 특강을 조금 본인한테 좀 들어야 되는 과목을 좀 무조건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창체에 좀 반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략적인 수행평가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좀 내용을 한 거고요. 뭐 일부 보시면 이제 뭐 이런 보고서를 쓴다라던가 카드뉴스 제작한다던가 뭐 교과 활동에 어떤 심화 연계 탐구를 한다라던가,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2년 동안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사회과학 융합 수행이라고 해서 윤리 문제를 몇 가지 주고 거기서 이제 본인의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 좀 넣는 거.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교과 심화도 중요하고 의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요즘에 인문학적 요소도 굉장히 많이 봐요. 특히 서울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사회적인 탐구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수행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이제 대표적인 자기평가서 양식. 보시면 알겠지만 과탐실인데 앞에 있는 내용은 제가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우선 뺐어요. 근데 뭐 1, 2, 3, 4번에 예를 들어 본인이 여태까지 했던 많은 이런 과학 실험 중에서 인상 깊은 것들을 써라라가 이제 막 쭉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위 실험 중에서 흥미있던 실험 2가지를 선택해서 실험으로부터 새롭게 배우고 느낀 점을 써라. 뭐 요 내용도 있는데 밑에 이제 6번인 거죠. 이 중에서 심화시켜 탐구해보고 싶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봐라. 그럼 애들이 예를 들어 과학 실험에서 실험만 여기까지는 쓸 수 있겠죠. 4번까지는. 그죠? 6번에 대한 내용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6번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탐실 같은 경우에 너가 여태까지 실험했던 게 뭐야? 물어보고 그 실험에서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추천해줘서 아이들이 그런 걸 준비한 다음에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해서 좀 제출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고. 대표적으로 이제 대원외고인데 대원외고는 지금 이 신입생 공통과제가 계속 있는지 모르겠으나 올해 이제 아마 들어가시면 이제 학교에서 OT 할 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숙제를 좀 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창체에 조금 반영이 되긴 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인문학 특강이라던가 뭐 원서 읽기 뭐 이런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술기초 독서 활동이라고 해서 저게 이제 약간 도서 읽고 약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고, 진로 특색 활동에 인문학 특강이 있는데 예전에 인문 특강이 제가 알기로는 선발이었어요. 몇몇 친구만 할 수 있는 거. 근데 요즘에는 다 할 수 있는지 좀 풀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창체 활동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뭐 나머지 기타 활동도 있습니다. 근데 대원은 약간의 이런 활동이 있을 때 창체에 반영을 할 때 좀 글자 수 제한을 좀 주기는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나중에 좀 선별을 해야 되는 좀 과정이 좀 있고, 아까 얘기한 학술 기초 독서 활동이 이런 거예요. 인문학이라던가 나머지 이런 예술 분야의 책을 선택해서 좀 책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런 유의 이제 도서인데 저런 도서를 좀 빼고 그다음에 나머지 활동을 이제 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냥 이 책에 대한 독후감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자기평가서에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이제 독후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저런 책을 읽고 이후에 어떤 후속 활동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평가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원외고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시를 주고 이런 통합 사회에서 배우는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 탐구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수행이라고 보시면. 당연히 수행 되게 많고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수학은 학교별로 대부분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자율탐구든 책을 읽고라든 뭐라든. 그래서 이제 대원 같은 경우에도 수학적 개념을 실생활 사례 또는 진로와 연결지어서 서술해라 라고 하는 이제 약간의 수학 수행이 있는데 거의 이제 보고서급인 거죠. 이제 주제 같은 예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본인 진로에 맞게끔
그런 개념을 활용해서 근데 약간 교과에 맞춰야 되는 건 있어요. 그래서 교과 내용에 맞춰서 이런 보고서를 좀 써가지고 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원외고 수행이에요. 나머지 이제 이런 학교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이 되고요. 자기평가서가 이제 이게 창체인데 약간은 항목이 이게 뭐 창체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자율 진로는 아니에요. 일부는 행특에 들어가기도 해요. 행동특성 및 종합훈련. 그래서 뭐 임원활동 했던 거, 뭐 여러 가지 학급에서 했던 거에 뭐 여러 가지 장점, 뭐 체육활동,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심화 독서활동에 대한 걸 이제 또 쓰게 되어 있죠. 이런 식의 이제 자기평가서도 이제 대원에서 하고 있다. 고요. 그다음에 청신국제고. 청신국제고도 이제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너무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융합 프로젝트가 아까 얘기한 수업량 유연화라고 해서 아까 상상고에서 했던 프로그램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별 세특에 들어가고 뭐 진로 독서는 워낙 이제 청신과 상상고는 약간 비슷한 게 독서 활동은 무조건 교과에 다 시켜요. 그래서 이제는 대입에 독서 활동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생기부에는 반영이 되지만 그게 이제 대입 사정에 반영이 되진 않아요. 근데 모든 교과별로 약간 진로 독서를 좀 하게끔 하는 게 이제 좀 다른 학교랑 조금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다른 건데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애들 계획하게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처음에 이거를 왜 하냐, 봉사활동 란이 없어졌는데 라고 했는데 청심은 이 프로젝트 한 이 봉사 계획을 아이들 왜 봉사활동한 막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몇 자 글자 수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청심에서 시키는 거고, 나머지 이제 과정고 원래 하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청심의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교과활동 뭐 여러 가지 이런 수행들이 있습니다. 학년마다 약간 차이 수는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1학년 아이들이 나오는 수행들이에요. 그리고 청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제고다 보니까 약간 교과 선택에 있어서 뭐 피직스라던가 뭐 제2외고도 마찬가지지만 AP 심리학, AP 뭐 무슨 과목 이런 걸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거기에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율탐구가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청심의 예고, 이게 이제 자기평가서 A시죠. 자기반성 기록지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창체에 해당이 되겠죠. 학급에서 어떤 일을 했냐, 뭐 이런 거니까 대부분 요 내용은 창체에서 뭐 예를 들어 자율이라던가 행특 쪽 빠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로 쪽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 자기 반성 기록지인데 학년별로 약간씩의 받는 것들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런 자기 반성 기록지가 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과세 붙는 특기사항, 여기에 들어가는 통합과학의 이제 자기평가서 예시예요. 그래서 각각 보면 수행에 대해서 몇 차씩 쓰고, 거기에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실험 활동이나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보고서 같은 것들을 첨부를 하면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쓰게 되어 있는 거죠. 대략 이런 식의 이제 학교식의 프로그램이에요. 뭐 서울국제고뿐만 아니라 학교에는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찾아가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생기부는 채워지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년들은 막 교과 세특을 엄청나게 어떤 내용을 반영하고 안 하고 이게 약간 자유롭진 않아요. 아까처럼 예를 들어 고3 아이들의 샘플처럼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렇게 딱 이렇게 내용 나오기보다는 좀 내용이 너무 많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길게 500자를 써지기보다는 뭐 250자씩 조금 끊겨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창체들은 교과랑 좀 상관이 없다 보니까 1년 과정이라고 해도 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체를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아이들을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아이들이 이렇게 수행이 있다라고 하면 뭐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 2권의 책을 읽고 에세이를 작성하는 수행평가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아이들이 영어에 실제로 반영된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어떤 주제에 말하기 발표를 해서 스노우 강의를 듣고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 제안하는 발표를 하고 또 얘를 분석하는 글쓰기 수행에서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 주인공의 모습을 심도 있게 표현하고 또 시리아의 뭐 11월을 다룬 말하기 수행에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에세이 형식을 맞춰서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 테드 강의를 참조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활동이 하나는 아니죠. 대부분 좀 이렇게 길게 많은 활동이 적힐 수밖에 없어요. 특히 외고들은 좀 이런 수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수학 세특도 그나마 얘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정갈하게 적혀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경제 시간에 배운 소위 뭐 소비자 이념이 진위계수의 개념을 관해 직접 수요 곡선과 뭐 로렌츠 곡선을 삼각형으로 설정해서 그 면적을 계산해 봤다라고 해서
뭐 약간의 경제와 수학을 연결한 이런 탐구 활동을 좀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냥 하나의 어떤 이런 경제 활동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전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전공 서적을 참고했다라던가 이런 형식으로 아이들이 좀 반영한 거. 그나마 얘는 좀 활동 하나가 좀 몰입해서 써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제 세특 같은 경우에도 환율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책을 읽은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라고 해서 그런 거에 연계해서 또 행동경제학 책을 읽고 또 이 샌드빌이라는 뭐 교수의 헬 강의를 보면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너지로 해결하는 것들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활동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약간 집약적으로 써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반영이 되게끔 지도를 하는데, 전체적인 저희가 프로그램은 처음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로드맵을 잡아줘요. 근데 이거는 3학년 로드맵이긴 합니다. 그래서 1학년들은 처음에 활동이 베이스가 없잖아요. 3학년들은 예를 들어 앞전에 했던 어떤 활동, 2학년 활동, 1학년 활동에서 연계해서, 그리고 얘가 3학년쯤 되면 대부분 이제 본인이 어느 학과를 가는지를 대략 거의 명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너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거를 넣자라고 한 거고, 이 친구는 원래는 의예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아이들이 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내신이라던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몇 개 학교는 약간 상위권 대학은 치대를 조금 목표로 해서 원래 있던 활동에 약간 치대 관련 주제들을 조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치대 관련 주제 뭐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원래 활동에 대한 이런 로드맵을 잡아주는데 1학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주진 않습니다. 왜냐면 했던 활동이 없다 보니까 본인 관심 있는 거 물어보고, 그리고 현재 이제 교과들, 그 다음에 창체에 대라, 얘가 이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좀 준비를 해놓으면 좋겠다. 3, 4개 정도만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진로 활동이나 몇 가지는 방학 동안에 좀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좀 썰을 좀 풀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어떤 수행이라던가 아니면 발표라던가 그거에 맞춰서 그때 전체 활동에 좀 맞춰서 밸런스에 맞춰가지고 주제 추천을 중간중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제 교과별로 이렇게 저희가 추천해주고, 요건 이제 대략적인 거는 이제 저희가 참고자를 넣는 거고, 실제로 이제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경제도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각각의 본인이 여태까지 했던 활동이랑 여러 가지를 연결시켜서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자율동아리를 할 때 동아리를 너가 계획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라라던가, 학교에서 자율동아리는 아니지만 그냥 동아리를 본인이 조직하는데 이게 정규동아리처럼 써줄게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너가 이제 관심 있는 이제 뭐 여기는 이제 경제 쪽 상경계열 친구들 예시긴 한데, 너는 행동경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이제 본인의 어떤 활동들을 좀 담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마지막 주에 이런 걸 만드는 거죠. 보고서를 한다던가 발표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외대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본인이 스터디를 조직했는데 스터디 본인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스터디 계획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로드맵도 좀 잡아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앞에 이제 얘기할 때 로드맵 잡아주면서 중간에 수행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면 저희가 이제 주제 추천 같은 걸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제를 해주는 거죠. 이제 생투에 이제 하는 학생인데 의예요. 그래서 자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생투에서. 그러면 너가 고2 때 생명과학 원시간에 했던 이 당뇨 문제에 대해서 연계해서 예를 좀 해봐라. 라고 이제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저희가 추천한 주제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를 먼저 보여주는 거고, 실제들이 아이들이 이제 작성을 할 때는 아이들이 이 논문을 다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전공서적도 저희가 페이지를 지정해 주지만 다는 안 되니까. 서를 쓸 때 주요적으로 참고하는 것들을 여기 이제 써주는 거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참고해서 써라. 그래서 목차를 이런 식으로 정해주고 아이들이 이제 작성해 올 수 있게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약간 활동 요약을 해서 좀 같이 내주면 너네가 이제 생기부에 반영을 할 때 선생님들이 뭐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는 하진 않으니까 대부분 서론 결론을 많이 참조하시니까 너가 할 수 있으면 요약도 같이 해서 좀 내봐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얘가 활동을 했을 때 예상된 이제 활동 요약인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고2의 생명과학 시간에 당뇨에 관심을 갖고 뭐 이런 대사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에서 약간 전체 활동에 대한 요약이랑 생기부 내용은 뭐가 다르냐면 약간 생기부는 흐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동기에 있어서 뭐에 관심을 가져서 뭐를 했고 근데 했는데 그 과정을 좀 드러내야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발표를 할 때 나는 선생님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전공서적을 뭐를 보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생기부에는 좀 그런 내용이 담겨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평가서를 잘 작성해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걸 다 모르니까 그럼 네가 했던 걸 적어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내가 강의를 봤다라던가 아니면 전공서적을 참고해서 거기에 있는 기전이라던가 정확한 생명과학 원리를 파악하고 그리고 뭐 이런 영문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고 본인이 이런 식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되게끔 하는 거죠. 사회문화. 경제정책연구원이니까 상경계열 친구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행평가한 거예요. 수행평가가 사회기사 분석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친구도 사회기사 분석을 하는데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너가 그러면 교과단원은 사회 불평등과 복지제도에 관련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너가 했던 활동에는 동아리에 있는 요 활동과 그 다음에 수투에서 있던 요 활동을 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주제로 탐구하면 좋겠다. 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인 거로 뭐 참고할 만한 자료를 이제 먼저 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목차에 있어서는 너가 지금 서론에 뭘 써야 되고, 본론에 뭐를 쓰는데, 이 본론에서 어떤 페이지를 보고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목차를 이제 정해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써왔을 때, 이제 세특은 이런 식으로 반영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활동 정리를 할 때 첨삭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분석 수행 평가에서 뭐 진로에 관련해 가지고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던 요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동아리에서의 활동을 갖고 연계해서 수투에서 했던 내용도 연계해서 이런 식으로 탐구를 했다. 그래서 나중에 2학기 동안에 이런 것들을 동아리 보험과 기획해 계량경제적 사고가 사회적 가치로 발전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활동들을 하게 되면 약간의 활동 요약을 좀 해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야 당연히 생기부에 이제 잘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자사고나 이제 특목고에서는 대부분 이제 자기평가서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내용은 전체 프리미엄 관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면 중간에 이제 상담 같은 것들이 있고,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수행이라던가 어떤 발표라던가 보고서가 있을 때 저희한테 아이들이 이제 요청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끔 아까처럼 개요 같은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뭐 신 대표님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최소한 스카이 뭐 학사 아니면 대부분은 이제 석사, 박사 이상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열심히 지도를 하니까 믿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6개 배치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면접이라던가 아니면 수시에는 논술까지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3학년 돼서 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앞에 대표님께서 전반적인 이제 학생부 종합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학생부 종합을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준다라고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렸고, 좀 이해가 되시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좀 학년마다 좀 다르고 이렇게 하는 뭐 창체는 좀 거의 비슷하지만 교과 세팅은 조금씩 그때마다 하는 게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수행 좀 잘하고 창체 좀 챙기시면 또 1학년 생기부도 잘 챙길 수 있다라는 거, 그거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전체 프로그램 관심 있거나 저희 상담 좀 신청을 원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상담을 좀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